안녕하십니까. 용인성장대 비사경영과 조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조직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정의와 조직을 구분하는 세 가지 선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드와 슬론을 통해 전략과 조직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GM과 도요타의 사례를 통해 어떤 일을 직접 수행하는 관리와 외부에 맡기는 시장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것을 시장에 맡기는 아웃소싱에 대해 알아보고 시장이 만능이 아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이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나 사람들에게 업무를 나누어서 맡기는 업무의 분담 형태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조직은 아웃소싱, 자유계약 선수, 전략적 파트너십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핵심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규모를 가볍게 하도록 변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등 기업마다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직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주는 경계선입니다. 일의 소유를 통해 직접 수행할 것인지 시장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업무가 어떤 업무 단위로 나누어지고 각 부서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직도선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내부의 권한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선입니다. 조직의 선을 어디에 그을지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경쟁사와 다르게 함으로써 더 잘하고자 하는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명확한 전략은 조직 설계의 밑바탕이 됩니다. 또한 전략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조직의 설계는 한 번 하고 나서 그대로 유지되는 일회성 업무가 아닙니다. 명확한 목적과 전략에 따라 조직을 구성한 포드사의 포드와 GM의 슬론을 통해 전략과 조직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00년대 초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를 설립한 헨리 포드는 일반 대중을 위한 누구나 살 수 있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고 몇 년간의 연구 끝에 모델 T라는 자동차를 개발하였습니다. 포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규모의 경제와 대량 생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제품의 범위를 모델 T 하나로 제한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원가를 최소화하도록 표준화시켰습니다. 포드는 지시와 통제를 통해 업무를 일사천리로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계층적이고 직관화된 조직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모두 위에서 결정하여 밑으로 내려보내는 상명하복식이었으며 포드 자신이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조직에 따라 포드는 시장 점유율을 55%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쟁사인 GM의 경영자 슬론은 포드와 달리 각각의 소비자의 경제적 수준과 목적에 맞는 자동차를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품을 다양화시키고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이 슬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생산 라인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슬론은 이러한 문제를 사업부제라는 새로운 조직 구조로 해결했습니다. 독립된 사업 부문들이 독립적으로 개별 고객들에게 집중하면서 제품과 시장에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동시에 슬론은 강력한 권한을 갖는 중앙부서를 만들어 각 사업 부문들을 조정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각 부서들에게 세분화된 목표를 할당시키고 적절한 성과 척도를 제시함과 동시에 설계와 구매 시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표준화하고 집중화된 포드의 시스템과 달리 중앙조직과 사업부제라는 복합적인 조직 구조를 가진 슬론은 새로운 제품들로 시장 점유율을 45%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관리와 시장에 대해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가치체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치체인이란 가치를 얻기 위한 활동의 묶음, 즉 기업의 활동 범위를 말합니다. 피자 가게를 예로 들면 밀을 재배해서 밀가루를 만들어
반죽을 하고 재료를 넣고 피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여 피자를 고객에게 팔기까지의 과정 하나하나가 피자 가게의 가치체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이 어떤 활동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맡길 것인지를 의미하는 관리와 시장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원재료나 부품을 내부에서 직접 만들 것인지 외부에서 사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make or buy, 제조나 구매냐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가치체인을 기업 내부에서 직접 만들거나 직접 수행하는 것을 소유 혹은 관리라고 하며 가치체인의 일부를 외부에서 사오거나 맡기는 것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 일체형 차량이 인기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은 늘어나는 일체형 차량의 수요를 맞추면서도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GM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요와 원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GM은 주요 공급업체인 피샤바디의 공장을 GM의 새로운 조립공장 옆에 짓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은 피샤바디에게서 물건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구매입니다. 그러나 피샤바디는 GM 말고도 다른 업체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GM의 공장 바로 옆에 자신의 공장을 세우면 다른 업체들과의 협상력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GM에게 종속되어버려 불리해지기 때문에 협력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GM은 공급업체인 피샤바디를 인수해버렸습니다. 피샤바디를 소유함으로써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GM의 활동 범위가 부품을 만드는 것까지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활동 범위를 가치체인 이전 단계로 넓히는 것, 즉 후방통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처음 GM의 생각처럼 공급업체인 피샤바디의 공장을 GM 공장 바로 옆에 세워두는 것은 시장에서의 구매입니다. GM으로서는 운송비를 절감하고 믿을만한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GM에게만 너무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피샤바디의 입장에서는 꼽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나중에 두 기업 간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 피샤바디는 GM에 대해서 협상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샤바디가 GM의 제안을 거절하자 GM은 피샤바디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피샤바디라는 기업을 GM의 부서 중 하나로 만들므로써 GM의 업무 범위가 부품을 만드는 것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샤바디와의 조정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직접적인 소유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산 스케줄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피샤바디는 더 이상 다른 공급업체들과의 경쟁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유를 선택하는 경우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혁신, 동기부여,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잃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급업체를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 공급체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던 도요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대의 일본은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 규모가 더 작았던 도요타는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었고 자본이 부족하여 공급업체를 인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가치체인들을 외부 공급업체들에게 의존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요타는 소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도요타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급업체들을 저기하는 파트너로 간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모두 이기는 방법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생산 라인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재고를 미리 만들어 두는데 도요타는 그런 재고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부품을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즉시 공급, 영어로 Just in Time, ZIT라고 합니다.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필요한 때에 즉시 공급하는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도요타는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종업원에게 대량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생산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직접 생산 라인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불량 제품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경영자들이 생각하고 근로자들은 그저 지시받은 일만 하면 된다는 계층적 조직구조의 방식을 전부 뒤집었으며 통제 대신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품질 개선 방법인 전사적 품질 경영의 조직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요타의 제품 품질 또한 극적으로 증진되었습니다. 아웃소싱은 나의 업무 범위, 즉 가치체인의 일부를 전문기업에게 맡겨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고로 혼자 도맡아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나눔으로써 조직을 한결 가볍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자 가게에서 빵 반죽을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서 반죽한 것을 갖다 쓴다든지, 홍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에 맡기는 것이 아웃소싱입니다. 과거의 메이크월 버이의 결정이 현재 하지 않는 일을 직접 수행할까의 문제였다면 아웃소싱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외부에 더 잘하는 회사에게 맡길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아웃소싱은 업무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영은 각 업무 활동을 누가 수행하느냐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찾고 있습니다. 가치가 물리적인 것인 물건에서 브랜드 이름 같은 무형의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재로서는 한때 핵심 산업이었던 생산마저도 이제는 주변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키는 운동화를 제조하는 업체가 아닌 마케팅 회사이며 미키마우스를 만든 디즈니는 제조업체에게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티셔츠를 만들게 합니다. 최근에는 효율적인 시장과 저렴한 통신기술 덕분에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신 장비업체인 시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공급 체인의 관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엑스트라넷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이나 공급업체,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에게 주문을 받는 것은 물론 전 세계의 공급업체들과 마치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끊임없는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급업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은 같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어도 서로 더 팔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동기가 유발되고 혁신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소유와 달리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일까요? 구원들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경쟁과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택시 요금을 자율에 맡기면 경쟁으로 인하여 가격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도리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농구협회 NBA에서는 선수 유치를 자율에 맡겨놓았더니 경쟁을 너무 많이 하여 도리어 NBA의 전체적인 인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즉, 각 개인은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조정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전체의 혜택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관리되는 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선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직 설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직은 기업의 목적이나 전략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고 전략이 바뀜에 따라 조직도 유연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기업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협력과 조정, 원재료의 안정적인 확보 등의 이점이 있지만 시장에 맡겼을 때 얻을 수 있는 혁신과 동기부여, 유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더 잘하는 외부의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아웃소싱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만능이 아니며 관리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조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